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이것은 구지가의 한 구절인데요. 금관가야를 비롯한 육가야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금관가야의 수로왕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김해 김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인데요. 약 1,069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21.5%를 차지합니다. 5명 중 1명이 김씨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죠. 김씨는 크게 김할제의 신라계와 수로왕의 가야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수로왕계의 김해 김씨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김할제의 신라 김씨 계통입니다. 이외의 계통으로는 사성 김씨와 귀화한 김씨가 있는데요. 임진왜란 한때 귀화한 일본인 장수 김충선의 우록 김씨와 김성인의 한박 김씨가 있고 당나라에서 귀화한 영양 김씨와 명나라에서 귀화한 태원 김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로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김해 김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김해 김씨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에 해당하는 445만 6천여 명이 살고 있다. 전체 김씨 중 무려 41.7%가 김해 김씨다. 김해 김씨에서 김해 허씨가 분적하고 또한 김해 허씨에서 인천 이씨가 분적하게 되는데 모두 김수로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1964년부터는 기존 종친회를 확장하여 가락중앙종친회로 하고 김해 김씨, 허씨, 인천 이씨 등 모든 수로왕의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해 김씨는 크게 세 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려 충정왕 때 인물인 김목경을 중시조로 하는 경파, 동생인 김익경을 중시조로 하는 사군파, 그리고 고려 말 김관을 중시조로 하는 삼연파가 있는데 모두 김유신의 직계종파다. 세 계파 이외에도 다수의 계파가 있고 또한 이들 아래에는 각각 여러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합하면 총 148계파가 된다. 앞서 김해 김씨의 시조는 금관가야를 건국한 김수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의 고향부 삼성과 신라의 박혁거세, 김할지와 마찬가지로 가야의 김수로도 건국 신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다면 김수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경남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수로왕릉이다. 그 수로대왕의 왕릉을 남릉 또는 수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봉분의 높이가 6m 정도나 되고 직경이 22m 되는 그 원형 봉토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이 수로 왕릉을 조선시대 때 이수광이가 지은 지봉유설에 보면은 실제로 왕릉 속에는 두개골이 동이만 하고 구리로 만든 동이만 하고 수족이 굉장히 컸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수족이 큰 옆에 유구가 두 구가 있었는데 한 20대로 되어 보이는 그 여자 유구였는데 그 유구를 무덤 밖으로 내놓으니까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그런 기록을 지봉유설에 기록이 된 것으로 봐서 아마 원형 봉투분 속에는 또다시 석각으로 된 어떤 무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락구에는 사전이 있습니다. 숭선전에는 수로대왕님과 허왕후님의 위패를 모시고 있지만은 숭안전이라고 있어요. 이 숭안전은 2대 도왕부터 9대 왕까지 왕과 왕비의 피를 모시고 있는 정전이 숭안전이고 10대 양왕은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에 가면은 덕양전이라고 양왕님과 계화 왕후님의 입회를 봉안하고 거기에서 큰 제사를 본가로 지내고 있어요. 그 사전 속에서 3전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전은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또 부인을 모신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그는 경주에 있는 숭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숭선전과 숭안전과 덕양전과 숭무전에서는 봄, 가을로 큰 제사를 올리고 이 가락의 후예들은 지금은 700만 종친이라 그럽니다. 또 인천이시 허씨들 다 합쳐서 700만 종친이 한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런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야의 사실은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로 대왕님에 대한 그 역사적 기록은 아주 찾아보기가 어려우나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구지봉에서 수로대왕님은 서기 42년 김해 지역에 있는 구간들의 그 추대에 의해서 3월 15일 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나라 부강에 큰 그 신경을 많이 쓰신 임금님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 정치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건국 2년째에 궁궐도 짓고 그다음 성도 쌓고 무기고 여러 가지 창고도 짓고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농건기에는 그 궁궐이나 모든 짓는 것들을 연기를 해서 농건기를 피해서 궁궐도 짓고 성을 쌓도록 한 그런 점으로 봐서 백성을 위하는 정신이 대단하신 우리 참 대왕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가지고 가락국이죠. 이 가락국이 정기 가야의 맹주국으로서 자리매김해가고 나라가 이래 뻗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신 임금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로왕릉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춘추제례를 올리고 있는데요. 종친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로 2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 그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건국한 첫 번째 왕인데요. 그는 어떻게 가야를 건국하게 됐을까요? 천지가 처음 열린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다.
다만 고관들이 백성들을 통솔할 뿐이다. 북쪽 고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되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고관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땅에 닿아 있었다. 줄 끝을 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쌓여 있어 열어보니 해와 같이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알 6개가 화하여 사내 아이로 되었는데 모두 왕위에 올랐다.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휘를 수로라 하고 혹은 수릉이라 하였는데 수로는 대가락의 왕이 되고 나머지 5인도 각기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이처럼 수로왕은 9명의 족장들인 구간의 추대에 의해 금강가야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서 나온 나머지 5사람은 고령의 대가야, 하만의 아라가야, 상주의 고령가야, 성주의 성상가야, 고성의 소가야의 왕이 되죠. 그런데 수로왕과 더불어 꼭 알아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수로왕비 허황옥입니다. 이곳은 김수로왕의 왕후인 수로왕비릉이다. 수로왕릉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데 구지봉 바로 옆에 있다. 수로대왕님의 부인은 사실은 허황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후손된 사람으로서는 참 허왕후라고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합니다. 허왕후님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출신으로 서기 48년 7월 27일 날 가락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허왕후님과 김수로 대왕의 혼인 관계는 그 가락국기 속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허왕후님이 인도에서 왔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증거는 DNA 검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DNA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인도 남반부의 여성의 DNA가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허왕후님은 인도 계통의 여성이었다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허왕후님은 수로대왕님보다 10년 일찍 돌아가셨어요. 157세나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대왕님은 158세가 되는데 이러한 오랫도록 이렇게 사시면서 가락국이 아주 번창 국가가 아주 강한 국가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 아마 수로대왕님 네 분의 그 어떤 공적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신비로운 석탑이 하나 있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파사탑인데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신기하게도 이 돌 위에 닭피를 떨구면 굳지 않는다고 한다. 바다를 건너올 때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싣고 왔는데 어부들이 파도를 막아준다고 하여 석탑을 깨어가 지금은 많이 훼손된 모습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수로왕릉에도 아유타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태양무늬와 쌍어무늬다. 왕릉과 승선전 등을 중수하였음을 알리는 중건신도 명비의 이수 부분에 수로왕비가 인도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듯 인도 사원에서 볼 수 있는 태양무늬가 새겨져 있고, 왕릉 바로 앞 남릉 정문 양쪽 무늬에는 흰색의 석탑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흰색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는 쌍어문이 있다. 쌍어문은 인도 아유타국의 용왕을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수로왕비릉 바로 옆에는 수로왕의 탄생 신화가 깃들어 있는 구지봉이 있다. 수로왕비릉이 있는 평탄한 위치가 거북의 몸체이고, 서쪽으로 쭉 내민 봉우리 형상이 거북의 머리 모양과 같다 하여 구지봉이라 한다. 정상에는 아주 오래된 고인돌이 있는데 그 위에 한석봉이 쓴 구지봉석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특히 쌍어문은 인도에 가면 힌두교 사원 정문마다 조각되어 있고 생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김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양이죠. 그러니까 허왕옥이 가야로 오면서 전해진 것입니다. 수로왕의 왕비 허왕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수로왕은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아유타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게 됐을까요? 수로왕이 가락국을 연 지 7년째가 됐지만 아직 왕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늘의 명에 의해 이 나라의 왕이 됐듯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붉은 빛깔의 돛을 달고 검붉은 빛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북쪽으로 향해 오는 배 한 척이 나타난다. 아유타국의 공주 일행이 탄 배다. 고관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수로왕은 친히 나가 공주를 정중히 맞이한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제가 본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후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황천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의 임금 수로는 하늘에서 내려보내어 왕위를 오르게 한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짝을 짓도록 하라 하시고는 도로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꿈에서 깬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아직까지 귀에 생생하니 너는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으로 떠나거라 고 하셨답니다. 이리하여 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감히 용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참못 성스러워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오. 그래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오셨으니 이 몸은 매우 행복하오. 이렇게 하여 김수로왕은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을 왕으로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둘 사이에는 10남2녀의 자녀를 둡니다. 첫째는 2대 거등왕이 되고 둘째와 셋째는 왕비의 요청에 따라 김혜어 씨가 되죠. 나머지 7왕자는 허왕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의 인도로 출가하여 하동 칠불사에서 성불했다고 합니다. 김해의 금관가야를 건국한 김해 김씨는 6세기 신라에 편입되면서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후 김해 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로왕이 건국한 김해의 금관가야는 5세기 광개토 태왕의 남정 이후 급속히 쇠퇴하게 된다. 결국 서기 532년 10대 구영황에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고 금관가야의 왕족은 신라의 진골로 편입하게 된다. 구영황의 세 아들 중 막내가 김무력인데 그는 장군이 되어 신라의 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확정지었던 관산성 전투에 큰 공을 세우고 후에 최고 관등인 각간까지 오른다. 김무력의 아들은 김서연으로 신라 왕족인 만명 부인과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하다. 만국의 왕족과 신라 왕족의 만남이었지만 신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된다. 또한 김서연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전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이다. 왕이 될 운명이었지만 아버지의 폐위로 권력에서 밀려난 왕족과 만국의 왕족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데 뒷날 김서연의 아들 김유신과 김용춘의 아들 김춘추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김유신은 수로왕 이후 김해 김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여동생을 태종 무열왕 김춘추에게 시집 보내고 삼국 통일의 업적을 이루어 사후에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유례없는 인물이다. 이처럼 김해 김씨는 만국의 왕족이었지만 신라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고 고려 시대에도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며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무오사화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조선시대 인물로는 김일손이 있다. 김일손은 영남 살인파의 중심 인물로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쓴 사관이다. 강직한 그는 사초에 훈구파의 거두인 이국돈의 비행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실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가 일어난다. 조의 제문은 진나라 말 숙부인 항우에게 살해당한 초나라 의제를 조문한 글인데 선왕인 세조의 단종 시해를 중국의 사례로 비판한 글이다. 이것을 빌미로 훈구파는 살인파를 공격했고 그 결과 김일손은 극형에 처해졌고 그의 스승인 김종직마저도 부관 참시 당하는 등 영남 살인파는 몰락하게 된다. 중종반정 이후 김일손은 신원되어 도승지에 추증되고 목천의 도동서원과 청도의 자계서원에 배양된다. 조선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 중인 집안에 태어난 그는 7, 8세 때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강세왕의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고 한다. 스승 강세왕의 추천으로 일찍이 도와서 화원이 되었고 영주의 어진과 정주의 초상을 그릴 정도로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 잡는다. 김홍도는
회화의 모든 장르에 능하였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긴다.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보. 그는 독립운동가 중 일제가 가장 무서워한 인물이다. 경남 밀양 출신인 김원봉은 1919년 3.1운동 이후 신흥무관학교 출신 13명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이후 의열단은 부산과 밀양경찰서 폭탄투척,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동양척식회사 폭탄투척 등 맹렬한 활동을 벌이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이후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고 해방 후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본격화되자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한다. 일각에서 김원봉이 월북한 이유는 악덕 친일 형사인 노덕술에게 체포되어 큰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교인으로는 김대건 신부가 있다. 그는 충청남도 당진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다. 비밀리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된다. 현대인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있다. 연예계에는 가수 남진이 김남진으로 김혜김씨고 영화배우 원빈도 본명이 김도진으로 김혜김씨다. 이외 야구선수 김광현과 축구선수 김신욱, 소설가 김홍신과 김은도 모두 김의 김씨입니다. 앞서 수로왕의 탄생과 가야의 건국 신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김수로의 선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 북방 초원 지역 강성한 흉노가 대제국을 세운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흉노의 공격에 시달렸고 한고조 유방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포위당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굴욕을 당하기도 한다. 후에 한무제에 이르러 또 흉노를 공략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흉노 좌연왕의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한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다. 흉노 왕자는 궁궐의 말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품위 있는 거동과 성실함에 한무제의 눈에 띄어 그의 측근이 된다. 이 흉노 왕자는 바로 김일제다. 그 후 김일제는 망하라의 반란을 막은 공으로 투후로 봉해지고 사후에는 무제의 무덤인 무릉 곁에 묻힐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후손 중에는 왕후도 배출되고 김일제의 현손인 왕망이 정권을 잡으면서 최고의 권세를 누린다. 왕망은 전한을 무너뜨리고 새 왕조 신을 세웠지만 16년 만에 몰락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위험한 처지에 몰린 일족은 정확한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반도로 망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문무왕 비문과 중국 서안에서 발견된 당나라 시대의 묘비명에 김일제가 신라 김씨왕가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무왕 비에는 김일제라는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투라는 칭호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투가 제천지윤이다라는 그 언급이 있고 그것은 이제 그 천재를 지내던 왕의 이제 후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7대까지 한나라 왕실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김일제가 그 문무왕의 이제 조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대당 고 김씨 묘비명이라는 이 비문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김일제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먼 조상이 김일제였다. 그런데 이 김일제가 그 흉노 조정에서부터 나와서 한나라 조정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에 의해서 높은 관직까지 이르렀고 그러한 그 관직을 그 후대 그 자손들이 7대까지 쭉 맡아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한나라 왕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왕망 시대에. 그때 이제 그 혼란을 피해서 요동으로 피신을 해서 숨어 지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동에는 그 신라까지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지역을 그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제가 한나라의 포로로 잡힐 때 동생 김윤도 함께 잡혔는데 김일제의 후손이 신라 김씨왕의 시조인 김알지이고 김윤의 후손은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라고 한다. 실제로 신라와 가야 지역에는 기마민족의 유물이 대거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청동제 소친 동복은 흉노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이목민들이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해 말에 싣고 다니던 제기다. 그러면 김일제는 어떻게 김씨성을 갖게 되었을까? 김일제가 흉노의 왕자였는데 한나라 군대하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어머니도 끌려오고 그 동생도 함께 끌려오게 되는데 이 한나라 황제였던 한무제 옆에서 한무제 이제 그 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아주 관직도 이제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내려주게 되는데 그 성이 이제 김씨였죠. 왜 김씨였느냐? 역사를 기록한 한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김일제의 아버지인 흉노 왕이 제천 행사를 할 때 금상을 세워놓고 제천 의식을 행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인에서 김이라는 그 성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김일제의 김씨는 한무제가 내려준 성씨였죠. 김씨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놀라운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야와 신라의 김씨는 북방 초원의 제국 흉노의 후예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내용은 흉노의 시조가 단군 조선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려말 이함이 저술한 단군세기에 의하면 흉노의 시조는 열량의 욕살, 삭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야의 수로왕과 허왕우의 세계적인 만남을 간직한 김해 김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